안녕하세요, 김타치입니다. 제가 요 맥북 에어를 한 일주일 정도 사용을 해보면서 너무 놀랐어요. 왜 다들 칭찬하는지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트북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또 사지 말아야 될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특징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선 이번에 M1 칩을 탑재한 제품은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이 맥북 에어와 맥북 프로가 출시를 했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 두 가지 제품의 차이만 보고 갈게요. 첫 번째는 펜의 유무입니다. 얘는 펜리스예요. 그래서 펜이 돌아가지 않아요. 그 이야기는 굉장히 조용하다는 이야기이고요. 단점은 온도가 올라갔을 때 온도를 낮출 수 없기 때문에 성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맥북 프로에는 펜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칩을 탑재했어도 펜이 있기 때문에 하드한 작업을 했을 때 조금 더 성능을 올려줄 수 있는 장점은 있다고 하지만, 제가 실제로 이 녀석을 사용해 보니까 성능이 생각보다 괜찮아서 펜 돌아갈 일이 그렇게 있을까 하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큰 차이는 아니지만 그 액정의 밝기가 조금 달라요. 이 맥북 에어 같은 경우에는 400니트, 그 다음에 프로는 500니트로 출시가 되어서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지인이 이번에 프로를 사서 가서 같이 보니까 뭐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딱 같이 놓고 봤을 때 큰 차이는 못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차이가 바로 터치바 유무인데요. 이것도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이전에 16인치를 구매를 해서 한 2주 사용하다가 환불을 한 적이 있어요. 왜? 터치바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또 지인들 중에서 잘 활용하는 분들도 있지만 또 되게 불편해서 안 사용한다는 분들도 있으니까 이거는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맥북 에어의 특징을 봐야겠죠. 우선 첫 번째로 너무 조용해요. 이건 진짜 웬만한 작업들, 인터넷 서핑, 영화, 그 다음에 영상 편집까지 했는데 펜이 없기 때문에 웬만한 작업을 했을 때 펜 들어가는 소리가 안 납니다. 지금 옆에 있는 이 맥북 프로 15인치 같은 경우에는 영상 편집하고 인코딩 할 때, 그러니까 쉐어링을 할 때 펜 엄청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진짜 시끄러운데, 와, 얘는 굉장히 조용해요. 그런데 발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M1 칩 진짜 애플에서 이 갈고 만든 게 맞습니다. 물론 영상 편집할 때 4K를 막 여러 개 레이어 쌓아가지고 길이 한 10분 정도 한 다음에 인코딩 걸어 놓으면 좀 뜨거워지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뜨겁다는 느낌은 아니고 약간 미지근한 느낌 정도로 인코딩도 굉장히 빠르게 잘 돼서 놀란 기억이 있는데요. 그 이상의 하드한 작업을 할 거면 사실은 에어를 사면은 안 됩니다. 조금 더 좋은 사양으로 가야겠죠. 자, 두 번째 특징은 성능이에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제가 비교를 할 컴이 원래 메인으로 쓰던 이 아이맥 27인치 2015년도 중급형이에요. 연식이 좀 됐어도 명색이 아이맥인데 그 당시에 거의 한 300만원 정도 주고 샀었던 제품인데요. 그 제품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사실은 얘까지 비교를 해봤는데 얘는 성능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좀 비교 대상이 안 되고, 아이맥과 그리고 맥북 에어의 인코딩 속도를 한번 비교해봤는데요. 결과는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한번 볼게요. 아이맥에서 한번 해볼게요. 4K, 그 다음에 5분 27초짜리 영상입니다. 작업은 하지 않고 바로 인코딩만 해볼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시작합니다. 한 30% 정도 됐을 때 펜 들어가는 소음이 좀 시끄러워요. 자, 6분 30초 만에 인코딩이 끝났습니다. 자, 그럼 맥북 에어도 한번 인코딩을 해볼게요. 똑같은 상황에서 4K 용량 같고요.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똑같이 재고 한번 얼마나 빠른지 볼게요. 지금 이게 굉장히 좋은 게 소음 자체가 아예 없어요. 정말 조용합니다. 이게 정말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자, 됐습니다. 2분 50초 나왔어요. 굉장히 빠르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신기한 거는 잠자기 모드예요. 보통 맥북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얘는 전원을 잘 끄지 않습니다. 사용하다 그냥 닫아 놓으면은 저절로 절전 모드로 들어가고 열면은 다시 작업이 시작이 가능한데, 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닫았다가 열면 짠! 오! 너무 빠르죠?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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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빨리 열어볼게요. 그쵸?
이 정도. 그러니까 이 잠자기 열리는 속도만 해도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이런 잠자기 모드 열리는 게 뭐 한 1초 빠른 게 뭐가 중요하냐라고 하겠지만, 이런 사소한 부분들이 편의성을 굉장히 높여주는 것들이죠. 애플이 이런 거 되게 잘하잖아요. 굉장히 별거 아닌데 되게 감동 많이 받게 하는 거, 이것도 하나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그리고 스펙과 실제 성능을 보면은 배터리가 18시간이라고는 하나, 카페에서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인터넷 작업 정도를 해보니까 한 10시간에서 한 12시간 정도면은 배터리가 나가더라고요. 외부에서 충분히 쓸만은 한데 18시간이 되려면 정말 밝게 한 중간으로 하고 그 다음에 좀 라이트한 작업을 해야 그 정도까지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아이맥 스피커 되게 좋거든요. 근데 얘를 사용했을 때 좋은 점은, 이렇게 보시면 여기 오른쪽 왼쪽에 스피커가 양쪽에 있어서 스테레오예요. 물론 이제 다른 것도 스테레오인데 음질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할 때 서라운드 소리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물론 프로가 더 좋다고는 하고 얘는 소리가 약간 가볍기는 하지만 노트북 치고는 괜찮다는 점. 그리고 마이크 성능도 나쁘지 않아요. 실제로 굉장히 준수한 성능을 보여주는데요. 지금부터는 이 에어로 녹음한 샘플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물론 이런 전용 마이크처럼 깔끔하게 나오지는 않겠지만 이 정도면은 굉장히 준수할 것 같아요. 페이스타임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정도의 굉장히 깔끔한 소음은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호환성을 이야기해 볼게요. 우선은 인텔 맥의 어플들을 바로 쓸 수는 없고 로제타를 이용해서 바로 어플을 가져다 쓸 수 있는데요. 제가 사용하는 어플은 모두 다 사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에어의 특징은 아니고 픽서의 특징이죠. 아이폰, 아이패드의 어플을 여기다 갖다 쓸 수는 있기는 한데 아직 호환성이 문제가 돼서 거의 못 쓴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격을 이야기해 볼게요. 지금 신학기 프로모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 기준으로 램 8, 그 다음에 용량이 256GB의 제품은 116만원, 거기다가 에어팟 2 유선 충전 모델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굉장히 확 싸져요. 실제 체감은 거의 한 100만원 정도의 이 맥북 에어. 근데 성능은 이런 아이맥보다 훨씬 잘 돌아가는 제품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맥OS를 좀 사용할 줄 안다 하면은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에요. 성능면으로 봤을 때. 그리고 나는 학생이 아닌데 그래도 129만원에 구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는 굉장히 좋아요. 사실 그래서 이 난리인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 맥북을 사야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전반적으로 가볍게 사용하실 분들이 구매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카페에서 인터넷이나 영화 혹은 간단한 영상이나 사진 편집하실 분들은 정말 괜찮고요. 또 집에 메인컴이 있는데 얘로 밖에서 좀 사용을 한다. 가격 대비 가성비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영상 편집 때문에 샀으니까 편집을 해야 되는데 집에서 메인컴이 있고 외부에서 간단하게 이런 샘플이나 아니면은 간단한 작업해서 넘겨야 될 때에는 이거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제 기준에서는 아이맥보다 성능이 훨씬 좋아요. 자, 그러면 사지 말아야 될 분들, 자,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가장 큰 이슈가 바로 맥북 프로 16인치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과연 넘어와야 될까? 인텔 맥에서 M1으로 넘어올 때 과연 어느 정도 메리트가 있을까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내가 맥북 프로 16인치를 사용한다면 아직은 조금 참아야 될 것 같습니다. 호환성 문제나 이런 것들이 조금 아쉽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성능도 사실 16인치를 넘어서지는 않는 것 같아요. 거의 삐까삐까 하기 때문에 그걸 891로 온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좀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이 M1 칩이 탑재된 아이맥이나 16인치가 나오면 그때 옮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도 올해 초 혹은 중반쯤에 나올 거예요. 이 아이맥이나 맥북 프로 16인치가 분명히 나올 걸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그때 옮기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도 얘는 좀 계속 사용을 해볼까 생각 중이고요. 그 다음에 아이맥이 나오면 바로 옮겨 탈까 생각 중입니다. 자, 오늘은 이 맥북 에어 M1 칩이 들어간 신형 제품을 간단하게 실제 사용 후기를 이야기해 봤는데요. 결론은 너무 좋아요. 그래서 단점을 하나도 얘기 안 했어요. 하지만 단점이 없지는 않죠. 요즘에 이슈되는 부분들도 있고 단점들이 좀 있는데요. 그거는 다음 영상에서 제가 싹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이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 안녕! 저는 맨날 실버만 사용하다가 이렇게 스페이스 그레이를 샀는데 색깔 너무 이쁘네요. 이거 진짜 너무 잘 나왔어요. 여러분들 사세요.